그래서 속도가 빨라야 되는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공간 같은 경우들은 밀도가 많아서 사람들이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만 조금은 통용되는 방식이 고밀 저속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많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나 스튜디오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들의 고민을 대화로 풀어보는 디톡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도와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롱블랙 컨퍼런스에서 인지의 속도와 반응의 밀도로 설계된 공간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다들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자리에서 부연 설명하듯이 설명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간이라는 거가 예쁜 디자인 내지는 미학적 형태로 채워지긴 하는 거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이 되었었을 때 이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인지하는 사례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의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이 걸을 때는 주변의 가게라든지 거리의 환경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경험하면서 넓은 감각들을 펼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차 안이라고 했었을 때는 차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비행기 안에서는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남는 기억은 비행기 안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소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간을 경험하는 넓이, 부피에 대한 부분은 줄어든다는 얘기에서 이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역 아침 8시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르게 탈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때는 고밀도의 고속의 공간입니다. 반대로 오후 3시에 어느 카페를 여유 있는 환경입니다. 공간에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밀도, 저속, 밀도는 적고 속도는 낮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저속의 공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너무나 빠르잖아요. 온라인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팝업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공간을 소모하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정보의 확산은 나았지만 공간의 인지의 깊이는 낮추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디자이너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디자이너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곱하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고 어떤 시간으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익선동, 그 다음에 성수동, 코엑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익선동은 수많은 가게가 다양한 시퀀스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속도를 천천히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코엑스 같은 경우는 동선이 쾌적하게 넓고 사람들이 이동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정보의 밀도 관점으로 한번 체크해서 본다고 하면 익선동이 제일 많고 성수동이 중간이고 코엑스가 제일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의 밀도가 높은 곳이 속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정보의 밀도가 낮은 곳이 사람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비자들을 머물게 할 것인지 스쳐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의 밀도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여러 가지 성격과 성향이 다른 것처럼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기 이전에 목적 설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디자인을 하는 밀도라는 거가 무엇이냐면, 어떤 소재의 분절, 다양한 소재의 결합, 내지는 수많은 톤 앤 매너의 조합,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밀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야 되는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공간 같은 경우들은 밀도가 많아서 사람들이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밀고속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정보는 단순하고 공간 사용성은 편리하게 높이고 동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롯데리아 프로젝트를 할 때 보니까 롯데리아가 1979년도에 생겼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그 서양의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톤앤매너라는 거가 사람들의 고정관념인데, 지금까지도 네온, 화려한 컬러, 그리고 복잡한 형태들이 계속 이용됐었는데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아서 디자인을 좀 빼도 괜찮지 않을까? 문제 해결 관점에 디자인 밀도를 낮추었을 때
때 훨씬 더 즉각적인 니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롯데리아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외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로고를 크고 전체 발광해서 식별이 쉽게 정리하는 거고요. 실내 공간에 들어가서는 컬러 포인트는 주방에만 딱 적용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밝은 톤으로 정리하는 공간이고요. 패스트푸드점 갔었을 때 포스터가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햄버거를 먹을 때 그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공간에서만 수많은 메뉴의 정보, 그 다음에 이벤트, 신제품, 상품들을 노출하는 거를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조명을 쓰고, 식사하는 공간에서는 안정적인 할로겐 조명의 불빛이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테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지 않고 잠깐 대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 좌석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디자인을 최소화시켜서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바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고, 고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문을 쉽게 해서 내 자리를 빨리 찾아서 식사를 빠르게 하고 퇴식을 빠르게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 편의시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원하는 것들은 디자인 보러 가는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빠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했다. 유니클로 매장 같은 경우가 기존의 목적과 효율 중심의 판매 중심형 공간이었었고, 플래그십 버전에서는 목적과 효율 중심의 어떤 집기와 옷을 고르는 행위의 조명은 정확하게 제대로 설계를 해주고, 나머지 여유 공간, 유유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에만 디자인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드톤이라든지 천정의 다양한 디자인이라든지 구역별 디자인들은 사람들이 어떤 카테고리의 위치에서 쇼핑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한 목적은 다 이루면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피팅룸이라든지 카운터라든지 잠깐 멈추고 쉬면서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브랜드가 주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받았으면 하는 방식으로 다채로운 디자인들을 해보았던 게 특징입니다. 고객들이 유유 공간에서 스페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특화 디자인을 좀 더 반영한 것이 고밀도가 살짝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클로는 브랜드 정체성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명확성이 우월한 브랜드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철칙을 지키는 거가 많다라고 저도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었는데, 인테리어보다 조명이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옷을 고른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옷의 색깔이라든지 질감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잘 고를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인테리어 디자인보다 조명 컨펌을 먼저 하는 부분들이 국내 브랜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었고, 실제로 일본에서 조명 디자이너들이 오셔가지고 목업 관련된 디자인들을 체크해주는 상황들을 보면서 조명의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브랜드 철학을 강하게 잡고 있는 브랜드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중요시하게 체크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해결해주는 거를 인지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유니클로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예시였었습니다. 올리브영은 목적형 쇼핑 공간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밀도를 적게 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게 했었던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브랜드의 경험을 다채롭게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어서 1층, 2층, 3층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디자인들을 뷰티, 프라그먼트, 그 다음에 럭스 에딧, 각 카테고리에 맞는 디자인을 다 별도로 해주면서 고객이 탐험하듯이 여러 브랜드가 주는 다양한 정보와 제품들을 우연히 발견하는 재미 같은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다른 구역의 디자인을 합쳐놓은 것처럼 디자인을 해나간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올리브영을 가봐도 앉아서 대기하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올리브영 엔성수는 대기하는 공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의 고정된 매장을 그냥 목적과 효율 중심이 아니라 이 안에 개미굴처럼 다양한 접점들이 있어서 그 길들이 매번 다채롭게 펼쳐지는 환경 같은 게 만들었을 때 매장을 리프레시 내지는 새롭다 이런 느낌들을 계속 영감받으면서 쇼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고밀 저속의 공간입니다. 원래는 목적과 효율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만이 백화점이든 쇼핑몰이든 되게 성공적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브랜드만 들어왔어도 사람들은 올 수 있었던 환경이었었는데, 이제는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곳도 온라인, 오프라인 너무 많고 팝업이라고 하는 공간들도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브랜드에 과잉된 그런 요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브랜드의 나열 중심으로만 배치를 해놨다. 그럼
사람들이 올까요? 오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만 조금은 통용되는 방식이 고밀 저속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많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나 스튜디오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건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 센트럴 라운지 같은 경우는 바닥 패턴이 엄청 세잖아요. 동선하고 매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시각 정보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긴 동선, 여긴 매장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선의 바닥재가 세기 때문에 매장하고 동선을 하나로 느낄 수 있는 시각 정보량의 과밀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아이코닉 스퀘어라고 하는 더현대서울에서 팝업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팝업을 했었을 때 서 있을 때 편안할지, 숲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팝업이 펼쳐졌었을 때 거기서 서서 대기하는 느낌이 편안할지라고 생각해보면 숲에서 하는 공간이 좀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숲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코닉 스퀘어에도 바닥이나 천정에 요소를 많게 디자인해 놓음으로써 둘러보는 재미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의 이동 속도는 좀 천천히 다시 와서 보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공간들은 저밀도의 고속의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형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같은 경우는 고밀도의 디자인으로 다채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의 이동은 저속으로 만들어서 즐기는 쇼핑 경험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공간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속도와 시간, 흐르게 할 것인지 멈추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한정적이지만 다채로운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지의 속도와 반응의 밀도로 설계된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